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실적 좋다는데요. 금일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자, 나스닥도 많이 빠졌다. 전반적으로 아주 오늘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일이 1월 26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1월 27일이겠죠. 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버 트럭이 한 3월 정도 뭔가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고, 테슬라가 지금 미래의 자동차 시장 준비도 1이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고, 자, 우리 이제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금일 특히 나스닥 주가에 하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14,800포인트 정도 보이고 있네요. 2.5%나 오늘 급락이 있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0.81% 정도 오히려 내렸는데요.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 금리가 오를 때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죠. 성장주에 대한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많이 빠졌다 나스닥이. 그리고 최근으로 보면은 1월 한 10일 정도에 고점 한 1.8 정도를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찍고 계속 하락하는 흐름인데, 그러면 나스닥은 이렇게 반대로 올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경제 상황은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테슬라는 워낙 잘하고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물가 지수는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자,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PPI 이 지수가 전년 대비 9.7%나 상승했다. 12월 기준입니다. 자, 2010년 이후 최고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저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좀 많이 돌아가서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인데요.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죠. 오미크론 자체가 치명률, 그런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전, 전염률이 엄청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미국도 상당히 지금 전염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 기대감,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르면 이제 경기 기대 락다운이 되니까 경기 기대감이 낮아지겠죠. 최근에 여러 이제 신용평가 이런 경제평가 기관에서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4에서 5%대에서 2.2%대로 지금 낮춘 상황입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높은 인플레이션 여기 있죠. CPI, PPI 지수가 지금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하락하니까 좀 안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특히 나스닥에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그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2.51% 하락하는 음봉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찍고 올라가서 자 15,200 이상에서, 그러니까 121선 위에서 한번 올라와서 좀 희망을 줬는데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하락의 뭐 좀 시작일지 잠깐 페이크를 주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현금을 가지고, 제가 항상 뭐 현금 한 30% 정도 들고 있어라 그래서 폭락에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들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시장에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나스닥의 이런 긴 상승 흐름을 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성장주 중심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맵을 보자면은 역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성장주, 기술주가 포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 다 거의 다 좀 밝은 빨간색을 띠고 있다. 테슬라는 오늘 특히 안 좋았어요. 퍼드가 같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경기주들, 자, 경기주들은 좀 녹색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게 큰 트렌드의 변화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이제 까봐야 아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가는 실적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자 테슬라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주들이 지금 잘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닐까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에다가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마저 오히려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주들 역시 잘 오르리라는 그렇게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수록 이제 개별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 종목들에 어떤 점을 집중하셔야 되냐? 금리의 상승보다 훨씬 더 성장할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6% 넘는 폭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테슬라 주가가 1031불로서 1000불 이상에서 놀고 있다. 오히려 다른 여타 성장주들 기술주에 비해서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지금 중소형주 뭐 메타버스 관련이라든지 뭐 바이오 테크 기업들은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다 무너져 있어요. 특히 ARKK 관련된 주식들은 엄청나게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테슬라 차트하고는 엄청나게 다르죠. 이게 바로 ARKK의 차트입니다. ARKK도 테슬라를 10% 정도 보유하고 있는 ETF 펀드죠. 하지만 테슬라는 요 정도 위에서 1000불대에서 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ARKK는 이미 차트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테슬라는 이렇게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냐? 자, 실적이 군계 일학이라는 거죠.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1년 실적 발표가 이제 금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1월 26일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 26일 날 2021년 4분기 어닝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실적도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도량 발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이고 1200불도 충분히 올 수도 있다. 이 즈음으로 제가 뭐 엊그저께 얘기를 해드렸죠. 원래는 인도량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 때까지 주가 상승이 평균 19%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그때보다 또 11%나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9% 상승도 못했는데 이미 11% 하락이 있는 상황이니까 상승할 확률이 높다. 저는 지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한국 시간으로요 1월 27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정도가 실적 발표 시간이니까 이때 한번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 금일 또 급락이 있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태순이 태시기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렇게 변동이 심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의 더 혼란하게 만들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자, 바로 사이버 트럭 퍼드가 발생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의 사이버 트럭의 오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오더를 할 수 있죠. 테슬라의 모든 제품들은 인터넷으로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 원래 오더하는 이런 화면에서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자, 바로 이 문구입니다. 자, you will be able to complete your configuration as production nears in 2022. 그러니까 2022년 즈음에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시작이 될 거라는 얘기가 여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뭐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었죠. 작년에 얘기했던 게 2022년에 생산이 어렵다. 2022년 말에나 이제 시험 생산에 들어가고 2023년 그러니까 내년쯤에나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이미 작년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퍼드를 만들어낸 이유가 이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됐어요. 이 부분이 웹사이트에서 삭제가 됐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Speculation about a delay in production of its highly anticipated Cybertruck model.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 대한 그 대량 생산에 대한 연기죠. 딜레이는 연기죠. 연기에 대한 의심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퍼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요. 지난 이슈를 또 재탕을 하는 겁니다. 가져다 붙인 거죠. 오늘 테슬라 주가 하락이 많았기 때문에 또 가져다 붙인 거일 수도 있고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생산 지연의 큰 이유 중 하나가요. 이미 모델 3랑 모델 Y에 대한 환상적인 수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에 지금 자동차 공장 캐파를 맞추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워낙 오더가 많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주문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아까 맵에서 보셨듯이 금일 하락은 나스닥 급락에 따른 동반 하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할 이슈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스닥은 실제로 위기에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저는 그렇게까지 위기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번 실적 발표가 테슬라는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 성장주들, 특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형 기술주들의 하락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렇게 되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미 실적의 그 전망치가 확실한 테슬라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이게 관리랑 투자 방법도 영리하고, 오히려 저점이 나올수록 계속 모아가는 투자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죠. 그게 단순하지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테슬라는 지속 보유가 가능하고 추매가 가능한 주식이다. 아직 다시 한번 1000불도 아직 안 깨졌어요. 그죠? 1030불이니까. 자, 1000불대에서 지지를 아주 잘 받고 있는 지금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술주, 성장주, 중소형주들은 엄청나게 지금 다 추세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이버 트럭에 좀 연기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 문구가 사라졌다고 했죠. 사라졌으니까 뭔가 2022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늦어지면은 그 사이에 이제 포드 F150 라이트닝 이런 이제 전기 픽업 트럭이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테슬라가 그래도 크게 밸류를 받아왔던 게 전기차 시장을 열었다는 건데, 특히 이제 픽업 트럭까지 먼저 열었으면 좋았을 건데, 포드에서 이제 F150 라이트닝을 올해 아마 9월 정도에는 좀 많이 뽑아낼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그것도 가봐야 알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드가 시장 선점 효과를 가져갈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겠죠. 만약에 이 품질에 대한 평가가 안 좋으면 이제 사이버 트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거는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버 트럭은 이번 3월까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에쿼티의 초우들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었죠. 이분께서 이제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죠. 자, 프라이스 타겟을 1,500불로 지금 잡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 스페셜 버추얼 이벤트, 그러니까 특별한 뭐 가상 행사라는 거죠. 아마 인터넷으로 아마 중계를 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데요. 이게 3월 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두 가지 버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컷다운 버전 말고 one of the Cybertruck version to be about 15-20% smaller, 그러니까 기존의 버전보다 한 20%까지 작은 버전. 워낙 이제 픽업 트럭은 큰데 미국은 이런 차들을 워낙 땅이 넓으니까 수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좀 안 팔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도로 사정이 좀 좁고 주차 환경도 좀 좁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일본은 경차의 나라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경차 위주의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까지도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우들이는 얘기합니다. Does not expect the company to provide Cybertruck details on the earning call. 그러니까 1월 26일 날 실적 발표 때 사이버트럭과 관련된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3월달 2022년 3월에는 사이버 트럭에 관련된 좀 디테일한 정보가 나올 것 같다.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우들이는 그리고 이 글로벌 에쿼티 이 투자 회사에서는 1,500불을 프라이스 타겟으로 잡고 있다. 좋은 뉴스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미래시장 준비 1위로 지금 뽑혔어요. 여기 테슬라가 보이시죠? 테슬라는 미래시장 준비 점수 100점입니다.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자, 토요타, BMW, 포드, 현대가 뒤따르고 있는데 70점대, 60점대예요. 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이유는요. 자, 융합의 천재라는 거죠. 인더스트리얼 컨버전스.
자, 전기 자동차로 지금 다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 그러니까 저희 스마트폰에 나왔을 때 피처폰들이 다 망했죠. 노키아가 다 망했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기존의 필름 카메라, 그러니까 코닥 같은 회사가 망했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 이렇게 미래 시장 준비를 못하는 여기 하위 기업들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르노, 아우디가 있습니다. 르노는 1점이에요, 1점. 자, 르노 같은 회사는 아주 위험하다. 그러면 르노 같은 회사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노키아, 코닥 꼴이 나는 거예요. 자, 왜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뀌냐? 물론 뭐 전기차가 깨끗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자, AI 기술의 발달입니다. AI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고, 자율주행차는 컴퓨팅 파워가 중요합니다. 차 안에 있는 컴퓨터가 상황 판단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서 운전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다는 거는 전력 소모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전력 소모가 많다는 거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로는 그만한 전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는 필연이자 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융합이라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이것과 같은 융합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계, 엔진만 잘 만드는 회사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삼성, LG, 애플과 같은 이런 전자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OTA 구조죠. 테슬라는 수직 통합 구조, 그러니까 하나의 운영체제가 자, 모든 자동차의 부품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많은 잡다한 버튼들이 없습니다. 중앙의 디스플레이 하나에서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기능들을. 자, 그것을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근데 못하는 거죠. 그게 왜 아직도 뭐 기계적인 버튼들 그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본인들도 테슬라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따라하고 싶겠죠. 근데 못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본인들은 포장을 합니다. 아, 이게 멋있는 거고 자동차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지금의 10대 그리고 20대 다 그냥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죠. 태블릿을 만든다든지 다 손으로 터치하는 거, 그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차를 사면 어떤 차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스마트폰 같은 차를 사죠. 그죠? 자, 그렇게 테슬라는 이미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100점이지 않습니까? 100점. 자, 그렇다는 거 나머지 차들은 이제 70점대다. 그래서 테슬라는 미래의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교통 인프라와 상호작용 및 다른 차량과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기술까지 이제 합체가 되면은 이제 넘사벽이 되는 거죠. 다른 자동차가 이제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있었다. 뭐 퍼드, 자, 사이버 트럭이 늦어질 것 같은 퍼드가 있었다. 자, 이런 거 재탕하는 퍼드지만 이런 퍼드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자, 추매를 해야 되는 게 테슬라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제발 이러지 맙시다입니다. 자, 이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는 테슬라가 5대1 분할하기 전에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2,000불도 찍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이제 테슬라가 크게 빠졌었어요, 한번. 근데 테슬라 곧 망해 뭐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잘 하면서 2020년부터 이제 주가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이제 테슬라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거의 뭐 200불, 300불대에서 900불대까지 3배가 뛰어버렸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했죠. 테슬라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올랐어, 못 사는 거죠. 근데 이때 자,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2020년 3월이죠. 다시 900불대에서 거의 반의 반토막, 거의 300불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봐, 이제 테슬라 힘들어, 이제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겠죠. 근데 테슬라가 또 이제 엄청나게 급박하게 오릅니다. 거의 또 다시 3배가 올라서 전고점을 갱신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제 니콜라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니콜라가 뭐 수소 트럭 만든다고 유명했었죠. 니콜라 어땠는데, 니콜라 지금 엄청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서 1600불까지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배, 5배 뛰어버렸다. 거의 1년도 안 된 사이에. 자, 지금 익절하고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지 했는데
이렇게 또 떨어지니까 으이구 그때 팔지 이때 팔지 이제 못 팔았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뭐 이때 손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 뭐 2,000불을 넘겨버렸다. 당연히 뭐 5대1 뭐 분할 전이니까 한 400불대였겠죠 이때가. 그래서 지금 사도 되나 이제 다시. 근데 이때가 400불이었습니다. 5, 4, 20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싸죠. 지금이 1000불대니까 이때가 400불이었어요. 이때라도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계속 추매로 모아가시라. 그리고 자, 장기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이렇게 마인드 를 관리하기가 힘들면은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 같은 것들로 하면서 마인드 관리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주가 나스닥 주가 좀 빠졌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